안녕하세요 친구들. 알록달록 정말 예뻐의 첫 번째 이야기, 빛이 있으라 색이 보일진이를 만나볼 차례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색들은 빛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교과과정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갈게요. 빛과 색에 관한 내용은 초등 미술 과목에 우리가 찾은 색, 선, 형, 그리고 초등 과학 과목의 빛과 렌즈, 중등 과학 과목의 빛과 파동 단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과 색이 어떤 관계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낮과 밤이에요. 밤에는 뭐든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물체의 색깔도 알아볼 수가 없죠? 밤에는 빛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깔은 빛이 있어야 보인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아하! 눈부신 햇빛은 투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색깔을 나타낸다는 걸까요? 책에서 보았듯이 햇빛 속에는 다양한 색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가 온 후 하늘에 뜬 무지개가 빛이 품고 있는 색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죠. 빛은 무지개가 보여주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을 품고 있는 거죠.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기 속의 수증기 방울에 햇빛이 굴절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굴절시키면 무지개와 같은 색으로 분리되죠. 와우. 그런데 사실은 햇빛 색깔이 7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 7개일 뿐 더 많은 색깔들을 품고 있죠. 7가지 색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색이 빨간색과 보라색이에요. 그 바깥에도 색이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을 뿐이죠. 빨간색 바깥의 색을 적외선, 보라색 바깥의 색을 자외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못 보지만 동물 중에는 자외선을 보는 동물이 있어요. 바로 벌이 꽃에 있는 꿀을 찾을 때 자외선으로 감지한다고 해요. 우와! 프리즘을 통해 여러 색으로 나뉜 햇빛을 다시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되었죠? 정말 궁금하다. 맞아요. 원래의 햇빛 색깔인 투명한 빛으로 돌아갔죠? 사실은 투명하지만 하얗다는 뜻으로 백색광이라고 해요. 햇빛을 나누면 여러가지 색으로 나타나지만 모으면 백색광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요. 오, 예스! 빛에 들어있는 많은 색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이들을 가장 기본적인 색이라는 뜻으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다른 색을 섞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가지 색을 다 섞으면 흰색, 즉 백색광이 되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TV나 휴대폰처럼 빛을 내서 색을 표현하는 장치예요. 화면 뒤쪽에 빛의 삼원색을 내는 장치가 있고 그 3가지 색을 섞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페인트나 잉크 같은 인공물감이 나타나는 색은 빛과 조금 달라요. 가장 많은 색을 만들 수 있는 삼원색도 빛과 달라서 청록, 자훈, 노랑이죠. 게다가 3가지 색을 섞으면 백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돼요. 그 이유는 섞을수록 점점 탁해져서 그런 거랍니다. 이처럼 빛과는 다른 인공물감의 삼원색을 색의 삼원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쓰는 프린터가 바로 색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인쇄하는 장치죠. 검은색은 가장 많이 쓰니까 따로 한 통을 두고 나머지 3가지 색의 잉크가 바로 색의 삼원색이랍니다. 인공물감이 나타내는 색도 사실은 햇빛이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색이에요. 물감마다 갖고 있는 물질이 특정한 색의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상들도 모두 햇빛을 반사해야 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물체는 어떤 색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햇빛을 반사해서 색을 나타낼 뿐이라는 거죠. 빛이 없으면 색도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친구들은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 아나요? 그냥 원래부터 파랗다고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그 이유도 바로 빛 때문이에요. 햇빛이 갖고 있는 여러 색의 빛은 각자 다른 파장을 갖고 있어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푸른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햇빛은 지구에 도달하면서 공기가 가득 찬 대기권을 통과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도 작은 알갱이라서 햇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러는 중에 파장이 긴 붉은 빛은 거의 안 부딪히고 통과해요. 하지만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반사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파란색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나뭇잎이 왜 초록색인지도 알 수 있겠죠? 나뭇잎은 햇빛 속의 여러 색 중 초록색을 가장 많이 반사시킨 거예요. 그럼 나머지 색의 빛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사를 시키지 않은 색은 흡수된 거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반사된 빛이고 나머지는 흡수된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색은 햇빛이 반사되면서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책에서 보았겠지만 동물마다 보는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사람과 가장 친한 개도 우리와 다른 색으로 세상을 보죠. 다 같은 빛을 보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비밀은 눈 속에 있습니다. 물체에 반사된 빛은 눈동자의 앞에 있는 수정체를 통과해서 뒤쪽의 망막에 도달해요. 망막은 그 빛을 감지한 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보는 물체의 모양이나 색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하! 눈으로 들어온 빛이 도달하는 망막에는 시신경이 있고 그 뒤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각자 하는 역할이 달라요. 특히 원뿔 모양으로 생긴 원추세포는 빛이 밝을 때 활동을 하며 색을 감지하는 역할도 해요. 동물이 색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바로 원추세포 때문이죠. 원추세포가 잘 발달할수록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몇몇 색깔밖에 구분할 수 없는 거죠. 동물 중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들의 원추세포가 발달했다고 해요. 막대 모양으로 생긴 간상세포는 약한 빛에 반응하면서 물체의 생김새와 밝고 어두움을 구분하죠. 간상세포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을 담당하는 거예요. 만약 간상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밤에 활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하. 이제까지 색을 나타내는 빛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색깔이 사물이 원래 가진 것이 아니라 빛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니 흥미롭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